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마치 산타의 선물 꾸러미처럼 한 아티스트를 둘러싼 아주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막 쏟아졌는데요. 오늘 저희가 풀어볼 이야기 보따리의 주인공, 바로 가수 임영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단순한 연말 기록 결산을 넘어서요. 2025년 한 해 동안 그가 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리고 또 팬들은 그 사랑에 어떻게 화답했는지, 그 소통의 방식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쌓아올린 대단한 기록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팬들과의 그 끈끈한 유대감의 비밀은 과연 뭘까? 이걸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바로 어제부터 팬들을 위한 선물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게 아기자기한 애니메이션 쇼츠 영상이었죠? 네, 맞아요. 임영웅 씨를 닮은 캐릭터랑 반려견 시월이, 또 루돌프 잠옷 입은 캐릭터가 눈사람을 만드는 영상이었는데 이게 팬들 사이에서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게 그냥 귀여운 영상에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상 속에서 눈사람 만드는 모습이 과거에 임영웅 씨가 실제로 자기 집 앞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던 그 모습과 거의 똑같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네, 팬들만 알아볼 수 있는 둘만의 추억을 다시 소환한 거거든요. 맞다. 예전에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 면서 만들었던 바로 그 눈사람이요. 와,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해서 콘텐츠에 녹여낸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서요. 내러티브 공동체를 구축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에요. 내러티브 공동체요? 네.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불특정 다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그는 과거의 특정 사건, 즉 눈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상징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팬 개개인의 기억을 현재의 콘텐츠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팬은 더 이상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와 함께 이 서사를 쌓아온 참여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와, 이것이 바로 충성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내러티브 공동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들리네요. 그리고 선물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직접 그린 산타 그림을 올렸고, 네, 그것도 봤어요. 아주 개성이 있던데요. 하하, 맞아요. 또 쇼츠 영상으로 새로운 캐럴 커버곡까지 공개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클래식한 캐럴이 아니라 요즘 감각의 신세대 캐럴이라서 좀 의외였습니다. 그 의외성에도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잘 보세요. 애니메이션은 유튜브 쇼츠, 그림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노래 커버도 유튜브 쇼츠. 각기 다른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아하.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에 여러 개의 선물을 막 풀어보는 듯한 경험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한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캐럴을 선택한 건 기존 팬덤을 챙기면서도 새로운 팬층으로의 확장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소통 전략이었군요. 이런 끈끈한 소통이 결국 연말에 놀라운 성적표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6년 연속 올해를 빛낸 가수 1위, 이게 대표적이죠. 6년 연속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게 K-팝 아이돌처럼 팬덤의 조직적인 투표가 반영되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인지도와 선호도 조사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죠. 네네. 물론 40대 이상 연령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기반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시간은 특정 세대의 열광을 넘어서 이제는 세대를 불문한 꾸준함과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한 칼럼에서 그 비결을 담백한 진심과 삶의 온도라는 표현으로 분석했던데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가수가 진심을 다해서 노래한다고 말하잖아요. 유독 임영웅 씨의 진심이 대중에게 더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여백의 미에 있다고 봅니다. 여백의미요? 네, 많은 가수들이 뛰어난 가창력으로 감정을 막 폭발시키면서 듣는 이를 압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오히려 감정을 살짝 덜어내고 담백하게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를 때도 본인이 먼저 우열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그 노래에 투영할 공간, 즉 여백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 지나온 세월,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떠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진심은 가수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어떤 기교보다 깊은 위로를 주게 되는 겁니다. 아, 가수가 감정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스스로 감정을 채울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야 담백한 진심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지지가 팬덤의 화력과 만났을 때 또 엄청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SBS 인기가요의 연간 핫스테이지 1위가 바로 그 사례죠. 맞습니다. 이 핫스테이지 1위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글로벌 전광판 프로젝트라는 엄청난 리워드가 따라오기 때문인데요. 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의 주요 지역은 물론이고 런던, 방콕, 도쿄, 밀라노,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뉴욕 타임즈 스퀘어까지요. 네, 뉴욕 타임즈 스퀘어요. 전 세계 핵심 도시의 대형 전광판에 그의 얼굴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팬들의 투표가 모여서 아티스트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에 집행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팬덤의 힘이 어떻게 아티스트의 글로벌 인지도를 실질적으로 확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죠. 그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팬덤이 아티스트의 글로벌 진출을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모습인데 혹시 이런 방식이 가진 잠재적인 장점과 단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팬덤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거나 자본력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K-팝 팬덤 문화에서는 그런 과열 경쟁이나 총공이라고 불리는 집단 투표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네, 있죠. 를 위한 노력은 치열하지만 그 과정에서 팬덤이 결속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얻는 성취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단순히 순위 경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음 이야기 주제인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집니다. 아, 팬들은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투표와 기부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거죠. 투표를 통해 아티스트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기부를 통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한 다른 방식의 표현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말 그렇네요. 임영웅 씨의 행보만큼이나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나눔 활동은 연말을 정말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꾸준함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영웅시대 봉사나눔방 라온이라는 팬 모임은 경기도 양평의 로뎀의 집에서 벌써 54번째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54번째요? 와, 54개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보통 정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함박스테이크에 크림 수프까지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 규모는 더 대단합니다. 재건축 기금이 부족했던 로뎀의 집을 위해서 지난 생일에 이어서 2차 후원금 1,3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와, 이 팬 모임이 지난 55개월간 누적한 후원금 총액이 무려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억이 넘는 금액이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런 활동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포천의 팬들은 장애아동 시설에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고 광주 전남 팬들은 아동복지시설에 1년치 김장김치를 담가서 선물하는 등 방식도 정말 다양해요. 이것이 바로 가수의 선한 영향력이 팬덤을 통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우리 오빠 최고를 외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이름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는 이런 사람이고 그런 아티스트의 팬인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정체성을 구축하는 거죠. 이런 활동은 팬덤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서 결국 그 선한 에너지가 아티스트에게 다시 돌아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 정말 멋지네요. 이런 끈끈한 관계는 최근 성황리에 마친 광주 콘서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 기자가 콘서트를 보고 소유가 아닌 공유의 장이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임영웅 콘서트의 핵심 철학을 꿰뚫어 본 거죠.
보통 콘서트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무대를 팬들에게 보여주는 소유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의 콘서트는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공유의 개념이 훨씬 강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영웅 노래방이라는 코너에서는 아예 마이크를 객석에 넘겨서 팬들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만듭니다. 아, 팬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또 순간을 영원처럼이라는 곡을 부를 때는 사전에 팬들을 촬영한 수많은 사진들을 무대 배경 스크린에 가득 띄웁니다. 팬들은 더 이상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이 아니라 무대의 일부이자 그날 공연의 또 다른 게스트가 되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됐네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콘서트라니. 바로 그 경험 때문에 같은 공연을 여러 번 보러 가는 N차 관람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를 관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두 번으로 충분하겠지만 그와 함께 무대를 완성하는 참여가 목적이라면 매번 새로운 경험이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것은 일방적인 공연 관람을 넘어 우리나라 전통 마당놀이처럼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서트 마지막에 했던 멘트도 정말 오랫동안 회자될 것 같습니다. 과분한 사랑, 죽을 때까지 갚으려 노력하겠다. 여러분들 건강히 제가 노래하는 모습 오래오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 멘트는 그가 성공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의 활동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더 높은 곳이나 더 큰 성공이 아니라 팬들 곁에서 오래오래 노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네. 팬들의 존재가 곧 그의 활동 이유라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한 기자의 평가처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오직 음악과 팬을 향한 사랑으로 무장했다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죠. 이런 진심이 바로 6년 연속 흔들림 없이 정상의 자리를 지키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일 겁니다. 기록적인 성과, 팬들의 따뜻한 나눔, 그리고 감동으로 가득 찬 소통까지 2025년 연말 임영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현상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은 그가 데뷔 10주년을 맞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듯 새해 첫날부터 뉴욕타임스퀘어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그의 얼굴이 걸리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팬덤과의 아주 내밀하고 끈끈한 우리끼리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온 그가 이처럼 가시적인 글로벌 무대에 본격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의 담백한 진심이라는 소통 방식은 과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될까요? 그 시험대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